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감히 내 어머니한테?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 레드와인이 하얀 드레스를 적시고 뺨을 때리는 소리가 울렸다.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본 여자의 눈빛이 얼음처럼 굳었다. 법정에서 만나죠. 판사 배지가 차갑게 빛났다. 2024년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6시. 강하늘은 서울시청역 3번 출구로 나와 지상으로 올라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회색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다. 곧 눈이 올 것 같았다. 첫눈이 오려나? 29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배석 판사. 강하늘은 오늘도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퇴근하고 있었다. 검은색 코트 안에는 여전히 법복의 무게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판사 임용 6개월 차, 아직도 법복을 입을 때마다 어깨가 무거웠다. 오늘 재판, 피해자분이 우시던 모습이 자꾸 떠오르네. 가정폭력 사건이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아내를 폭행했다. 하지만 아내는 법정에서 그래도 남편이 변할 거라 믿어요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늘은 법리에 따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내는 법정을 나서며 주저앉아 울었다.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법이 사람을 구할 수도 상처 줄 수도 있구나. 하늘은 명동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오늘은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사려고 했다. 첫 월급날은 아니었지만 연말이라 뭔가 해드리고 싶었다. 명동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형형색색의 전구들이 반짝이고 캐럴이 울려 퍼졌다. 거리는 연인들과 가족 단위 쇼핑객들로 붐볐다. 하늘은 그 틈을 비집고 백화점으로 들어갔다. 1층 화장품 매장을 지나 지하 식품관으로 내려갔다. 홍삼 세트가 눈에 들어왔다. 이거 괜찮은데. 어머니 건강에도 좋고. 가격표를 확인하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다. 비켜. 등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렸다.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려는 순간 누군가 하늘의 숄더백 끈을 세게 잡아당겼다. 아! 균형을 잃을 뻔했다. 가방이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렸고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가방을 낚아채고는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달려갔다. 도둑이야. 하늘은 소리쳤다.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얼어붙었다. 가방 안에는 지갑, 신분증, 판사 신분증, 법원 출입증이 모두 들어 있었다. 움직여야 해. 뇌는 명령을 내렸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8년간 사법고시를 준비하면서 범죄에 대해 공부했지만 막상 범죄를 당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판사인 자신이 범죄 앞에서 이렇게 무력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잡아. 짧고 강렬한 외침과 함께 누군가 범인을 향해 돌진했다. 회색 패딩 점퍼를 입은 남자였다. 그는 놀라운 속도로 사람들 사이를 뚫고 범인을 쫓았다. 운동선수처럼 민첩한 몸놀림이었다. 날치기범이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랐다. 하지만 추격자는 더 빨랐다. 그는 에스컬레이터 난간을 짚고 단숨에 뛰어올라 범인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끝났어.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비켜. 범인이 주먹을 휘둘렀다. 남자는 상체를 살짝 숙여 피하고 범인의 손목을 잡아 뒤로 꺾었다. 정확하고 절제된 움직임이었다. 합기도나 유도를 배운 사람의 동작 같았다. 으악! 범인이 무릎을 꿇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다. 누가 경비실에 신고 좀 해주세요. 남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했다. 하늘이 헐떡이며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백화점 경비원 3명이 달려오고 있었다. 여기 날치기범입니다.
남자는 범인을 경비원들에게 넘기고 바닥에 가방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주인분 여기 계세요. 남자가 하늘에게 가방을 건넸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아 급히 안을 확인했다. 지갑, 신분증, 판사 신분증, 법원 출입증 모두 무사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하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어 은인을 제대로 봤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깔끔하게 정돈된 짧은 머리, 단정한 얼굴에 선한 눈매, 키는 180cm 정도,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 하지만 방금 전 범인을 제압하던 그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부드러운 인상이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남자가 먼저 하늘의 안부를 물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다. 네,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했는데 당연한 반응이에요.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남자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하늘은 그 미소를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연락처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하늘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려 하자 남자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도 정말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남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경비원이 다가와 하늘에게 말했다. 피해자분, 조서 작성을 위해 경비실로 가셔야 하는데요. 신분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늘이 신분증을 꺼내는 사이 남자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다. 잠깐만요. 하늘이 급히 불렀다. 성함만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오진우입니다. 저는 강하늘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진우 씨. 진우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하늘은 그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보답도 거절하고 이름조차 말하길 꺼렸던 그 태도가 오히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오진우. 하늘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경비실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오니 이미 1시간 반이 흘러 있었다. 백화점을 나서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와. 하늘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춤추듯 내려왔다. 거리의 조명들이 눈송이를 비추며 반짝였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하늘은 결국 어머니 선물을 사지 못한 채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내일 다시 와야겠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하늘은 오진우를 떠올렸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서울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는데 우연히 마주칠 확률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났다. 범인을 제압하던 날렵한 몸놀림, 자신을 먼저 걱정하던 부드러운 목소리, 보답을 거절하던 겸손한 태도, 좋은 사람인 것 같아. 하늘은 창밖에 눈을 보며 생각했다.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날 밤 하늘은 잠자리에 들기 전 오진우를 검색해봤다. 하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수천 개의 검색 결과만 나왔다. 하늘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렇게 믿으며 잠이 들었다. 2주가 지났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법원은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 1시에 조기 퇴근이었다. 하늘은 법복을 벗으며 옆 사무실의 김선영 판사에게 물었다. 선영 언니, 오늘 저녁에 약속 있으세요?
응. 남편이랑 저녁 먹고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하늘이는? 저는 혼자예요. 하늘은 쓸쓸하게 웃었다. 에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친구들이라도 만나지 그래. 친구들 다들 연인이랑 약속 있대요. 저만 솔로라. 그럼 혼자 있지 말고 영화라도 보러 가. 요즘 재미있는 영화 많이 나왔잖아. 그럴게요. 하늘은 법원을 나와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거리는 온통 크리스마스 분위기였다. 대형 트리, 반짝이는 조명, 캐럴 음악, 그리고 손을 잡고 걷는 커플들. 하늘은 혼자 걸으며 문득 외로움을 느꼈다. 29살. 판사가 됐지만 여전히 혼자네. 사법고시를 준비하느라 연애할 시간이 없었다. 연수원 2년 동안은 더욱 바빴다. 그리고 판사가 된 후로는 업무에 치여 사는 게 현실이었다. 영화나 볼까? 하늘은 근처 멀티플렉스로 향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오늘은 모든 영화가 예매 마감이에요. 그렇군요. 하늘은 실망하며 영화관을 나왔다. 뭐하지? 하늘은 한강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눈은 계속 내렸다. 하얀 눈송이들이 머리카락에, 어깨에, 손등에 내려앉았다. 차가웠지만 아름다웠다. 한강공원에 도착하자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다. 벤치마다 커플들이 앉아 있었다. 집에 갈까? 하늘이 돌아서려는 순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던 게 생각났다.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네. 하늘은 근처 음식점을 찾아 골목으로 들어갔다. 그때였다. 앞에서 한 할머니가 큰 짐을 들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러웠다. 할머니가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 어머. 하늘이 달려가려는 순간 누군가 먼저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회색 패딩을 입은 남자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남자는 할머니를 부축하고 짐을 대신 들었다. 아이고, 고맙네. 젊은 사람이 참 착하구만. 천천히 가세요. 길이 많이 미끄러워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늘은 그 목소리를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남자는 할머니가 안전하게 집에 들어갈 때까지 옆에서 짐을 들어주었다. 할머니가 집에 들어가자 남자가 돌아섰다. 하늘과 눈이 마주쳤다. 오진우 씨? 강하늘 씨? 두 사람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눈 내리는 골목길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시 만났다.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게 정말 우연이네요.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러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늘도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다. 눈은 계속 내렸다. 하얀 눈송이들이 두 사람 사이로 내려왔다. 혹시 저녁 드셨어요? 하늘이 용기를 내 물었다. 아직이요. 그럼 제가 칼국수 한 그릇 살게요. 지난번 일도 있고. 아니에요. 제발이요. 하늘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진우를 바라봤다. 안 그러면 제가 계속 마음 불편해요. 제대로 감사도 못 드렸잖아요. 진우는 하늘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감사하게 얻어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안쪽의 작은 칼국수 집으로 들어갔다. 할매 칼국수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쌌다. 작지만 아늑한 가게였다. 손님은 몇 명 없었다. 어서 오이소.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70대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안녕하세요. 칼국수 2개 주세요. 하늘이 주문했다. 알았습니다. 금방 끓여줄 기다.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갔고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리는 게 보였다. 여기 자주 오세요? 하늘이 먼저 말을 걸었다. 가끔요. 집이 근처라서요. 여기 칼국수 정말 맛있어요. 그렇구나. 저는 처음 와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늘은 진우를 슬쩍 관찰했다. 깔끔한 인상, 편안한 분위기, 말수는 적지만 성실해 보였다. 오진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사회복지사예요. 진우는 조금 쑥스러운 듯 대답했다. 와, 사회복지사요? 하늘의 눈이 커졌다. 네. 마포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해요. 정말 멋있는 일 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사람들 돕는 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진우는 겸손하게 말했다. 별거 아니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하늘은 진심으로 존경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강하늘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지난번에 가방에서 법원 출입증이 보였는데. 아, 맞아요. 저 판사예요. 판사요? 진우의 눈이 더 커졌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해요. 올해 임용됐어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판사라니. 진우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이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판사가 되려면 얼마나 어려운데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때 할머니가 칼국수를 가져왔다. 자, 뜨거우이 조심해서 무이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칼국수가 식탁에 놓였다. 진한 멸치 육수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다. 수제비도 몇 개 들어 있었다. 잘 먹겠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인사하고 숟가락을 들었다. 칼국수는 정말 맛있었다. 쫄깃한 면발과 진한 국물이 차가워진 몸을 녹였다. 정말 맛있네요. 하늘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쵸? 여기 숨은 맛집이에요.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장사하신대요. 진우는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다. 식사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하늘이 물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이 많이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빚이 많았거든요. 그때 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생활비도 지원해 주시고 제 학비도 장학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우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그때 생각했어요. 나도 나중에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정말 멋있어요. 하늘은 진심으로 감동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실천하시는 게 정말 대단해요. 아니에요. 저도 도움 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도와야죠. 진우는 겸손하게 웃었다. 강하늘 씨는요? 왜 판사가 되셨어요?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저는 법이 약자를 지킬 수 있다고 믿어요. 약자요? 네. 돈도 권력도 없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법정이잖아요. 하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요. 재벌도 일반인도 똑같이 재판받아요. 그게 법의 힘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판사가 되고 싶었어요. 법으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진우는 하늘을 보며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하늘 씨는 정말 멋진 사람이시네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시다니. 아니에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매일 고민하고 배워가는 중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와, 정말 많이 왔네요. 하늘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러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진우도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진우가 먼저 제안했다. 괜찮아요. 여기서 버스 타면 금방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오진우 씨 집은 어디세요? 저도 이쪽이에요. 마포구에 살거든요. 그럼 같이 가요. 저도 마포구예요. 정말요? 두 사람은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졌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자 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진우 씨, 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혼자 크리스마스 보낼 뻔했는데. 저도요. 덕분에 좋은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늘은 용기를 냈다.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진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저야 좋죠. 하지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회복지사예요. 강하늘 씨는 판사시고 제가 어울릴까 싶어서. 하늘은 진우의 말을 끊고 말을 이었다.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하늘은 진우를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오진우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날치기범 잡아주실 때도, 할머니 도와주실 때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연락처 교환해요. 이번엔 꼭요. 하늘이 핸드폰을 꺼냈다. 진우도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교환했다. 그럼 연락드릴게요. 네, 기다릴게요. 버스가 왔다. 하늘이 버스에 오르려다 돌아서며 말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진우 씨. 메리 크리스마스, 강하늘 씨. 진우도 눈 내리는 정류장에서 손을 흔들었다. 버스가 출발하고 하늘은 창밖을 바라봤다. 진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버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송이들이 그의 주변으로 내렸다. 하늘은 미소를 지었다.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네. 그날 밤 하늘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나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진우. 하늘은 설레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네, 잘 도착했어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내일 시간 되세요? 1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다. 네, 됩니다. 하늘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웃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설렘인가? 29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그 후 석 달 동안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주말이면 함께 북한산을 올랐고 평일 저녁에는 한강을 걸었다.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갔고 때로는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진우는 하늘과 함께 있으면 편안했다. 판사라는 화려한 직함과 달리 하늘은 소탈하고 진솔했다. 하늘도 진우와 함께 있으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법복을 벗고 그냥 한 사람의 여자로 있을 수 있었다. 3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남산타워에 올라가 있었다. 서울이 다 보이네요. 하늘이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예쁘죠? 저도 여기 올 때마다 감동해요. 진우도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봄이 온 것이다. 하늘씨, 진우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하늘이 진우를 바라봤다. 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저는 하늘 씨가 좋아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백화점에서 도와드렸을 때 고맙다고 하시던 그 눈빛.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시 만났을 때의 놀라던 표정. 칼국수 드시며 행복해 하시던 모습. 진우는 하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같이 산을 오를 때, 한강을 걸을 때, 영화를 볼 때, 매 순간이 행복했어요. 하늘 씨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가득했다.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하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요. 네. 저도 진우 씨가 좋아요. 정말 많이요. 하늘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매일 궁금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시 만났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은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우 씨와 함께 있으면 저도 행복해요. 벅벅 벗고 그냥 강하늘로 있을 수 있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하늘의 손을 잡았다. 하늘도 진우의 손을 꽉 잡았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하늘 씨. 저도요, 진우 씨.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남산타워 꼭대기에서 봄 햇살 아래서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넉 달이 흘렀다. 7월의 어느 금요일 저녁, 진우는 하늘을 자신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데려갔다. 여기에요. 마포구 골목 안쪽에 작은 한식당이 있었다. 미숙인의 집밥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정겹게 달려 있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50대 후반의 여성이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진우의 어머니 이미숙이었다. 작은 체구에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 우리 진우 왔네. 그런데 옆에 분은 미숙은 하늘을 보고 눈이 커졌다. 어머니, 제 여자친구 강하늘 씨예요. 안녕하세요. 강하늘입니다. 하늘은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머, 진우가 여자친구가 있었어? 왜 진작 말 안 했어? 미숙은 기쁜 표정으로 하늘을 맞아주었다. 어서 와요. 앉아요. 뭐 먹을래요? 어머니가 주시는 거 다 맛있게 먹을게요. 하늘의 대답에 미숙은 흐뭇하게 웃었다. 주방에 진우 아버지한테도 인사드려야지. 여보, 나와봐요. 주방에서 진우의 아버지 오성준이 나왔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과묵한 인상의 남자였다. 아버지, 제 여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하늘이 인사하자 성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왔어요. 짧지만 따뜻한 인사였다. 미숙은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다. 불고기, 된장찌개, 계란말이, 나물 반찬까지 푸짐하게 차렸다. 많이 먹어요. 우리 진우도 이거 먹고 컸어요. 감사합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하늘은 음식을 먹으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정말 맛있어요. 불고기가 이렇게 부드러운 건 처음이에요. 그래요? 다행이네. 하늘 씨 입맛에 맞았나 보다. 미숙의 말에 하늘이 살짝 얼굴을 붉혔다. 진우가 어렸을 때는요. 미숙은 진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늘은 웃으며 들었고 진우는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혔다. 식사가 끝나고 하늘은 설거지를 도우려 했다. 아니에요. 손님이 어떻게 설거지를 해요. 손님이 아니라 며느리 될 사람인걸요. 하늘의 말에 미숙은 깜짝 놀라 진우를 봤다. 진우는 하늘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늘 씨, 어머니, 저 진우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하늘은 진지하게 말했다. 미숙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진우야,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어머니. 성준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하늘과 진우는 식당을 나와 함께 걸었다. 하늘 씨, 정말 결혼까지 생각하세요? 네, 진심이에요. 하지만 하늘 씨 아버지는 제가 설득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은 진우의 손을 꽉 잡았다. 전 오진우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진우는 하늘을 꼭 안았다. 저도요. 평생 하늘 씨를 지킬게요. 일주일 후 하늘은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대기업 회장인 아버지 강일성은 평창동의 대저택에 살고 있었다. 하늘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아버지가 받아들이실까?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십니까? 인터폰에서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 하늘이에요. 아, 아가씨. 잠시만 기다리세요. 문이 열렸다. 하늘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공간이지만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다. 대리석 바닥, 값비싼 그림들, 고급 가구들. 모든 게 완벽했지만 따뜻함은 없었다. 아버지 서재에 계십니다. 집사가 안내했다. 하늘은 서재로 향했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렸다. 하늘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일성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6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다. 왔구나. 네, 아버지. 무슨 일이냐? 바쁜데. 일성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하늘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일성이 사진을 힐끗 봤다. 하늘과 진우가 남산타워에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게 뭐냐? 일성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제가 만나는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싶어요. 침묵이 흘렀다. 일성은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을 자세히 본 후 냉소를 띠며 물었다. 사람이 누구냐? 오진우라는 분이에요. 사회복지사시고. 사회복지사? 일성은 사진을 책상 위에 던졌다. 미쳤냐? 아버지, 내 딸이 사회복지사랑 결혼한다고? 일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닥쳐. 일성이 책상을 탕 쳤다. 넌 한성그룹 회장의 외동딸이다. 일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가 회사 미래를 좌우한다는 걸 모르냐? 저는 회사를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사랑이냐? 일성은 비웃었다. 사랑 가지고 밥 먹고 사냐? 현실을 봐라. 현실이요? 하늘도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가 말하는 현실이 뭔데요? 돈? 권력? 그래, 그게 현실이다. 전 그런 현실 원하지 않아요. 하늘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전 진우 씨와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뭐? 일성의 얼굴이 붉어졌다. 안 돼. 절대 안 돼. 왜요? 그 남자가 뭐가 있냐? 사회복지사? 월급이나 제대로 나오겠냐? 진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훌륭한 일을 하세요. 훌륭한 일? 일성은 비웃었다. 그런 거로 돈 버냐? 가족 먹여 살리냐?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늘아. 일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그 남자랑 만나는 걸 당장 그만둬. 안 그러면요? 이 집안과 연을 끊어라. 유산도 지원도 기대하지 마라. 하늘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알겠어요. 뭐?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있어요. 판사잖아요. 하늘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죄송하지만
이건 제 인생이에요. 제가 선택할 거예요. 하늘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재를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밖으로 나오자 집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늘은 눈물을 닦으며 대문 밖으로 나갔다.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진우 씨, 하늘 씨, 왜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요? 반대하세요. 심하게.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아니에요. 하늘은 강하게 말했다. 진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고집이 세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진우 씨와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하셔도. 하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늘 씨,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지는 건 괜찮아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진우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알겠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언젠가 장인어른께서도 저를 인정하실 수 있게. 고마워요, 진우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하늘 씨. 전화를 끊고 하늘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버지, 언젠가는 이해해 주실 거예요. 석 달 후인 10월, 하늘과 진우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서울 근교의 작은 예식장이었다. 신랑 측 하객은 많았다. 식당 단골 손님들, 진우의 사회복지관 동료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까지. 하지만 신부 측 하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하늘의 아버지는 끝내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 식이 시작되고 하늘이 버질로드를 혼자 걸을 때 하객들은 숙연해졌다. 신부 혼자 걷는 버질로드. 하늘은 눈물을 참으며 앞만 보고 걸었다. 흰 웨딩드레스를 입었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진우는 단상에서 하늘을 기다렸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늘이 진우 옆에 섰다. 사회자가 말했다. 신랑 신부 서약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두 사람은 입을 맞췄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 정말 고생 많았어. 성준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식이 끝나고 하늘은 미숙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 딸이에요. 그래, 우리 딸. 앞으로 잘 지내자. 미숙은 하늘을 꼭 안아주었다. 하늘은 처음으로 진짜 어머니의 품에 안긴 기분이었다. 따뜻했다. 결혼 후 하늘과 진우는 미숙과 성준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마포구의 작은 빌라 3층이었지만 따뜻했다. 첫날 아침 하늘이 일어나니 미숙이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출근 준비해야지. 어서 씻고 와. 하지만 괜찮아. 어머니가 좋아서 하는 거야. 미숙은 환하게 웃었다. 하늘은 세수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았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반찬.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밥상이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너무 말랐어. 미숙은 하늘의 밥그릇에 반찬을 계속 올려놨다. 진우도 나와 함께 아침을 먹었다. 맛있죠? 응, 정말 맛있어. 하늘은 진심으로 웃었다. 이런 따뜻한 아침이 얼마만인지. 친정에서는 한 번도 이런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항상 바빴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다.
집사가 준비해준 식사를 혼자 먹는 게 일상이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하늘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결혼 한 달 후 진우의 근무지에 문제가 생겼다.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어두운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진우 씨, 무슨 일 있어요? 하늘이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하늘은 진우의 손을 잡았다. 진우는 한참 망설이다 말했다. 복지관에 감사가 들어왔어요. 감사요? 네.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뭐라고요? 그리고 저를 조사하겠대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요? 진우 씨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모르겠어요. 누가 신고를 한 것 같은데.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하늘아, 나 정말 안 했어. 후원금 횡령 같은 거 절대 안 했어. 저 믿어요. 하늘은 진우의 손을 꽉 잡았다. 진우 씨가 그럴 리 없잖아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진우는 힘없이 대답했다. 내일부터 업무 정지래요. 조사 끝날 때까지. 하늘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한편 미숙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있었다. 12월 말 미숙은 고등학교 동창들의 신년회 초대장을 받았다. 1월 15일 토요일 그랜드 호텔 크리스탈홀에서 신년회. 꼭 참석 바랍니다. 미숙은 가고 싶지 않았다. 동창들 중에 한여진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여진은 학창 시절부터 미숙을 괴롭혔다. 부잣집 딸이었던 여진은 가난한 미숙을 무시하고 따돌렸다. 졸업 후에도 그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매년 신년회에서 여진은 미숙을 깔보았다. 그런데 얼마 전 미숙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진의 남편이 진우가 일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라는 것을. 혹시 진우 일이 여진이랑 관련 있는 건 아니겠지? 미숙은 불안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다. 진우 생각해서라도 가야지. 1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미숙은 수수한 회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그랜드 호텔에 도착했다. 5층 크리스탈홀. 문을 열고 들어가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다. 이미 많은 동창들이 모여 있었다. 명품 드레스, 명품 가방, 값비싼 액세서리로 치장한 여자들. 미숙은 그 사이에서 한없이 작아졌다. 어머, 미숙이 왔네.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한여진이었다. 여진은 빨간색 명품 드레스를 입고 여왕처럼 앉아 있었다. 머리는 웨이브로 화려하게 스타일링했고 목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빛났다. 응, 왔어. 미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야, 너 그 옷 작년 신년회 때도 입지 않았어? 주변 동창들이 웃었다. 미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다. 응, 아껴 입는 거야. 아껴 입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여진은 비웃었다. 식당에서 얼마나 벌겠어? 하루에 밥 몇 그릇 파냐?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 앉아. 여진이 자기 옆자리를 가리켰다. 옛날 생각나네. 너 맨날 내 옆에 쫄래쫄래 따라다녔잖아. 미숙은 여진 옆에 앉았다. 목말라. 물 좀 떠와. 여진이 명령하듯 말했다. 미숙은 일어나 물을 떠왔다. 이게 뭐야? 미지근하잖아. 차가운 거로 다시 떠와. 제대로 못해? 미숙은 다시 물을 떠왔다. 의자 좀 치워봐. 여기 답답해. 미숙은 묵묵히 의자를 치웠다. 다른 동창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다. 미숙이 참 착하긴 해. 착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지. 자기 아들이 여진이네 남편 회사 다니잖아. 아, 그래서 저러는구나. 불쌍하네.
미숙은 그 말들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다. 식사 시간이 되었다. 푸짐한 코스 요리가 나왔다. 전체 요리부터 메인까지. 하지만 미숙은 제대로 먹지 못했다. 여진이 계속 시켰다. 야, 미숙아. 저기 새우 좀 가져와. 와인 잔 좀 채워줘. 냅킨 떨어졌어. 주워. 소스 좀 더 가져와. 미숙은 한여처럼 여진의 시중을 들었다. 다른 동창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여진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으니까. 2시간이 지났다. 미숙은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다. 여진아, 미안한데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지금 가겠다고? 응, 정말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여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순간이었다. 짝! 여진의 손이 날아와 미숙의 뺨을 때렸다. 으악! 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미숙은 비틀거렸다. 뺨이 화끈거렸다. 그리고 여진은 테이블 위에 레드와인 잔을 집어들었다. 내가 어디서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가겠다고 해? 콸, 콸. 레드와인이 미숙의 얼굴과 옷에 쏟아졌다. 으악. 미숙은 비명을 질렀다. 차가운 와인이 얼굴을 타고 흘러 하얀 블라우스를 빨갛게 물들였다. 홀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미숙은 와인에 젖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뺨은 붉게 부어올랐고 옷은 엉망이 되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바로 그때 홀박 복도에서 누군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 하늘이었다. 하늘은 같은 호텔 다른 층에서 법조인 신년회에 참석했다가 화장실을 가려고 이쪽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열린 문틈으로 시어머니가 뺨을 맞고 와인 세례를 받는 장면을 봤다. 어머니. 하늘의 눈빛이 얼음처럼 굳었다.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미숙과 눈이 마주쳤다. 미숙은 눈물 맺힌 눈으로 하늘을 보며 작게 고개를 저었다. 오지 마. 제발. 미숙의 눈빛이 애원하고 있었다. 하늘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을 거스를 수 없었다. 대신 하늘은 천장을 올려다봤다. CCTV가 있었다. 증거를 확보하자. 판사 강하늘이 깨어났다. 하늘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호텔 관리실로 향했다. 판사 강하늘입니다. CCTV 영상이 필요합니다. 하늘은 판사 신분증을 보이며 차갑게 말했다. 어느 층 영상이 필요하신가요? 관리실 직원이 긴장하며 물었다. 5층 크리스탈홀.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전부요. 지금 당장이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은 서둘러 영상을 USB에 복사했다. 하늘은 USB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시작이다. 하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신년회가 끝나고 미숙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와인에 젖은 옷은 여전히 축축했고 뺨은 붉게 부어 있었다.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하늘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하늘아, 너 왜 여기? 미숙은 깜짝 놀랐다. 같이 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늘은 미숙의 팔을 부축했다. 너, 다 봤구나. 네, 봤어요. 창피해. 이런 모습 보여서.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창피한 건 그 여자예요. 어머니가 아니에요. 하늘은 미숙을 부축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숙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하늘아, 진우한테는 말하지 마. 진우가 알면 너무 마음 아파할 거야. 어머니, 제발, 진우만은 모르게 해줘. 진우는 착한 애야. 이런 거 알면 너무 힘들어할 거야. 미숙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하늘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미숙은 창밖만 바라봤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진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하늘. 진우가 일어섰다. 그리고 미숙의 모습을 보고는 얼어붙었다. 어머니, 옷이 왜 그래요? 와인이. 그리고 얼굴. 진우는 미숙에게 달려왔다. 아니야. 그냥 실수로 엎질렀어. 실수로요? 진우는 미숙의 뺨을 자세히 봤다. 붉게 부어오른 자국. 손자국이 선명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누가 때렸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숙은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안 그랬어. 어머니. 진우는 목소리를 높였다. 하늘이 조용히 말했다. 진우 씨, 일단 어머니 앉으시게 해드려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하늘이 입을 열었다. 진우 씨, 제가 봤어요. 호텔에서 어머니가 동창한테 폭행당하시는 걸요. 진우는 얼어붙었다. 누가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어요? 한여진이라는 분이에요. 한여진? 진우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진우야. 그 사람은 내가 다니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부인이야.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이사장 부인이요? 응.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고. 미숙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진에게 당한 괴롭힘. 진우가 사회복지법인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부터 더 심해진 학대.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온몸이 떨렸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 때문에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아니야, 진우야. 내 탓이 아니야. 어머니. 진우는 소리쳤다. 제 탓이잖아요. 제가 그 법인에 다녀서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신 거잖아요. 진우는 벽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다. 쿵. 주먹이 벽에 부딪혔다. 손등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 진우야. 미숙이 달려와 진우의 손을 잡았다. 손 다쳤잖아. 왜 이래?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진우는 무릎을 꿇고 울었다. 하늘이 두 사람에게 다가갔다. 진우 씨, 어머니, 들어보세요. 하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좋은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한 건 한여진이라는 그 여자예요. 하늘은 USB를 꺼내 보였다. 저는 증거를 확보했어요. 호텔 CCTV 영상이요. CCTV? 네. 어머니가 폭행당하신 장면이 다 찍혀 있어요. 미숙이 놀라 말했다. 하늘아, 그건 안 돼. 그러면 진우가. 어머니. 하늘은 미숙의 손을 잡았다.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저는 그 여자를 법정에 세울 거예요. 안 돼. 미숙이 소리쳤다. 그러면 진우가 어떻게 돼? 법인에서 쫓겨나면 어떡해? 하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반대예요. 무슨 말이야? 제가 그 여자를 고소하면 모든 게 드러나요. 진우 씨 일도 어머니께 대한 폭행도 모든 진실이요. 하늘의 눈빛은 차가웠다. 저 판사예요.
법으로 사람을 지키는 게 제 사명이에요. 하늘은 두 사람의 손을 꽉 잡았다. 제가 어머니와 진우 씨를 지킬게요. 저 믿어주세요. 진우는 한참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늘 씨를 믿을게요. 미숙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늘은 두 사람을 안았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함께 이겨내요. 그날 밤 하늘은 방에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여진이 미숙에게 물을 떠오라고 명령하는 장면. 의자를 치우라고 하는 장면. 미숙을 한여처럼 부리는 장면. 뺨을 때리는 장면. 그리고 와인을 붓는 장면까지. 하늘은 영상을 반복해서 봤다. 완벽한 증거야. 하늘은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폭행 일시 2025년 1월 15일 오후 4시 23분. 장소 그랜드 호텔 5층 크리스탈홀. 피해자 이미숙. 가해자 한여진. 혐의 폭행 모욕. 그리고 하늘은 인터넷을 검색했다. 한여진. 한국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박상철 부인. 더 검색하니 또 다른 기사가 나왔다. 한국사회복지법인 후원금 횡령 의혹. 감사 진행 중. 연결됐어. 하늘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다. 진우를 횡령범으로 모는 것도 미숙을 괴롭히는 것도 모두 계획적이었다. 이제 움직일 때야. 하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다음 날 하늘은 검찰청을 찾아갔다. 고소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하늘은 민원실 직원에게 말했다. 어떤 사건이신가요? 폭행과 모욕입니다. 하늘은 고소장을 작성했다. 피고소인 한여진 폭행, 모욕. 피고소인 박상철 횡령, 무고. 고소인 이미숙. 그리고 증거자료로 USB를 첨부했다.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담당 검사가 배정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은 검찰청을 나오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반드시 정의를 실현할 거야. 일주일 후 담당 검사가 배정되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정민호 검사였다. 하늘은 정민호 검사를 만나러 갔다. 안녕하세요. 고소인 이미숙의 며느리 강하늘입니다. 아, 강하늘 판사님.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정민호는 40대 후반의 베테랑 검사였다. 사건 자료 검토했습니다. CCTV 영상도 봤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명백한 폭행이네요. 그리고 지속적인 괴롭힘의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정민호는 파일을 넘기며 말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한국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부인이더군요. 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감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 문제 없을 겁니다. 정민호는 하늘을 보며 말했다. 그런데 강 판사님,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국사회복지법인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아시는 게 있나요? 하늘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제 남편이 그 법인에서 일하는데요. 최근에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혹시 누명을 쓴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쪽도 함께 수사해야겠네요. 정민호는 메모를 하며 말했다. 한국사회복지법인 회계 자료를 감사원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 한여진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님.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하는 거죠. 하늘은 검찰청을 나오며 생각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며칠 후 정민호 검사는 한국사회복지법인 회계 자료를 입수했다. 감사원에서 넘어온 자료였다. 이거
심각한데요. 정민호는 자료를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후원금이 부풀려져 있었고 실제 지출과 장부상 지출이 달랐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정황도 보였다. 이건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라 조직적인 횡령이네요. 정민호는 수사팀을 소집했다. 한국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박상철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요. 네, 검사님.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정황도 조사하세요. 오진우라는 직원인데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한 후 횡령 누명을 썼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법인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감사원 조사가 들어왔고 검찰 수사도 시작되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진우는 법인에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오 씨, 이거 내가 한 짓이지? 상사가 진우를 불러 협박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 내가 감사원에 찔러 넣은 거 다 알아.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너 이제 끝났어. 법인에서도 업계에서도. 상사는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진우는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이게 옳은 일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하늘이었다. 여보세요? 진우 씨, 저예요. 오늘 퇴근하고 만날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럼 6시에 법원 앞에서 봐요. 알겠어요. 진우는 조금 힘이 났다. 하늘이 있어서 다행이야. 저녁 6시, 진우는 법원 앞에서 하늘을 만났다. 진우 씨, 법인에서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견딜만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하늘은 진우의 손을 잡았다. 진우 씨,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다 해결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검찰에서 수사 중이에요. 박상철 이사장이 횡령 혐의로 조사받고 있어요. 진우는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그리고 진우 씨가 당한 무고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어요. 그럼 곧 법인이 발칵 뒤집힐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아요. 하늘은 진우를 안아주었다. 진우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용기 있게 행동한 거예요. 자랑스러워요. 진우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요, 하늘 씨. 당신이 없었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2주 후 검찰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민호 검사는 박상철과 한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철 횡령 및 배임 무고, 한여진 폭행 및 모욕.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다. 정민호는 수사팀과 함께 한국사회복지법인으로 향했다. 검찰입니다. 박상철 이사장 계십니까? 비서가 놀라 달려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박상철 이사장 어디 계십니까? 이사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십니다. 회의 중단시키고 나오시라고 하세요. 수사관들이 이사장실로 들어갔다. 박상철은 회의 중이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박상철이 소리쳤다. 정민호는 차갑게 말했다. 검사 정민호입니다. 박상철 씨 횡령과 배임 그리고 무고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수갑 채워주세요. 수사관이 박상철에게 수갑을 채웠다. 박상철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이거 봐. 내가 누군 줄 알아? 당신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봐라. 협박은 추가 혐의가 됩니다. 조용히 하시죠. 박상철은 끌려나갔다. 법인 직원들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다. 진우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장면을 봤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정민호는 곧바로 한여진의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검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여진이 나왔다. 화장을 짙게 하고 명품 옷을 입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정민호는 검사 신분증을 보였다. 검사 정민호입니다. 한여진 씨, 폭행 및 모욕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 폭행이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난 1월 15일 그랜드 호텔 크리스탈홀에서 이미숙 씨를 폭행하고 와인을 부은 혐의입니다. 여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그냥 친구 사이에 장난친 거야.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수갑 채워주세요. 수사관이 여진에게 수갑을 채웠다. 여진은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 내가 누군 줄 알아? 내 남편이 누군 줄 알아? 남편분도 지금 체포되어 조사 중입니다. 뭐? 여진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잠깐만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검찰청에서 하시죠. 여진은 끌려나갔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다.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법인 이사장과 그 부인이 횡령과 폭행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진우와 미숙은 TV 앞에 앉아 뉴스를 봤다. 박상철과 한여진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다. 저 사람들이.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진우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하늘이 집에 돌아왔다. 어머니, 진우 씨 뉴스 보셨죠? 미숙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은 두 사람 앞에 앉았다. 제가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지켜드린다고. 미숙은 눈물을 흘렸다. 하늘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우도 눈물을 흘렸다. 하늘 씨, 정말 감사해. 하늘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이제 시작이에요. 재판에서 끝까지 싸울 거예요. 석 달 후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형 법정.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판사가 입장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섰다. 검사 정민호입니다. 먼저 기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피고인 박상철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후원금 2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다. 그리고 피고인 한여진은 지난 1월 15일 그랜드 호텔에서 피해자 이미숙 씨를 폭행하고 와인을 부었습니다. CCTV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었다. 여진이 미숙을 때리고 와인을 붓는 장면.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의 날이 왔다. 피고인 박상철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한여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정의가 이겼다. 미숙은 주저앉아 울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진우가 어머니를 안았다. 하늘도 두 사람을 안았다. 어머니, 진우 씨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오랜 싸움이 끝났다. 그리고 정의가 승리했다. 1년 후, 하늘이 갓 태어난 딸을 품에 안고 있었다. 진우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우리 딸이야. 하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우리 정의. 정의. 좋은 이름이야. 이 아이가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우리처럼. 둘은 잠시 행복한 침묵 속에서 아기를 바라봤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와 하늘이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봤다. 놀랍게도 하늘의 아버지가 병원에 찾아온 것이다. 일성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어색하게 서 있었다. 하늘이 놀라며 말했다. 아버지. 일성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들어가도 되겠니? 네, 들어오세요. 일성이 천천히 들어와 병상 곁에 섰다. 아기를 내려다보는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일성이 조용히 말했다. 예쁘구나. 손주예요, 아버지. 일성이 하늘을 보고 진우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늘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버지. 일성의 목이 메었다. 내가 틀렸어. 명예가 뭐고 체면이 뭐냐? 너와 이 아이들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난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장인어른. 일성이 진우를 보며 말했다. 자네가 내 딸을 지켜줬어. 내가 해야 할 일을 자네가 했지. 저는 그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 것뿐입니다. 일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늘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네, 아버지. 일성이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어색하지만 행복한 표정이었다. 정이라고 했나? 하늘이 대답했다. 네.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아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일성이 아기를 보며 말했다. 좋은 이름이다. 할아버지가 이 아이가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줄게. 진우와 하늘이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3년 후 어린 정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다. 하늘이 뒤에서 밀어주고 진우가 앞에서 손을 흔들었다. 멀찍이 서 일성이 벤치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바라봤다. 정이가 신나게 소리쳤다. 아빠, 할아버지, 더 높이. 석양빛이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따스하게 비췄다. 하늘의 목소리가 하늘 위로 부드럽게 흘렀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힘들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해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직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길을 걸어나갔다.